카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예산으로 완벽히 준비하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걸 줄여도 안 돼?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봤지. 호수도 가전제품이나 비싼 물건 제외하고 나중에 사도 되는 물건은 전부 최저가로 알아봤어. 곤란하네. 필수적인 것만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니. 예식장 바꾼 게 가장 출혈이 커서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왕 식 올리는데 화려한 곳에서 하면 좋잖아. 우리가 처음 예약했던 식장도 나쁘진 않았어. 일찍 예약해서 할인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엄마가 하객 자리 모자라는 건 절대 안 된다네. 하객 자리만 늘리는 거면 원래 식장에서도 가능했어. 어머님이 요구하신 예식장 예약하느라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지. 뭐 직접 엄마 친구 딸이 결혼하는 거 봤는데 정말 좋았대잖아. 우리도 가장 이쁜 모습 보일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욕심낼 수 있지 않아? 내가 볼 땐 그렇게 큰 차이 없었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객 많이 올 리가 없단 말이야. 어머니 손님이 많은 건 그렇다 치는데 내 손님은 진짜로 그만큼 안 와. 씩 올려보면 연락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하잖아. 그럴 때 자리 부족하면 뒷말이 엄청나게 나올 텐데 차라리 자리가 남는 게 낫지. 암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돈 문제가 생긴 거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집을 구하는 위치를 바꿀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곳은 집값이 비싼 편이잖아. 그치만 당신이랑 내 회사 위치도 고려하고 시댁 친정거리도 생각해서 정한 건데. 우리 동네는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동네 분위기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알아봐야 돼. 거기 친정이랑 회사 모두 멀어지잖아. 엄마가 지금 우리 아파트 다른 동 괜찮은 가격에 매물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쪽에 직구할 생각은 진짜로 없어. 시댁 가까운 거 외에는 다 불편해지잖아. 그래도 같은 아파트에 살면 엄마가 좋아할 텐데 챙겨주는 것도 많고 말이야. 당신은 그렇겠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자주 보고 싶어 해. 그런데 중간 위치도 아니고 시댁 근처를 잡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리고 결정타로 나 출퇴근 시간 긴 거 싫어. 출퇴근 시간은 좀 감수해도 괜찮잖아. 아니면 엄마 동네로 이직하는 방법도 있고. 내 직업 괜찮은 회사들 한 군데 올려있는 거 알잖아. 혹시 몰라서 그쪽 동네하고 엄마 동네 둘 다 찾아봤는데 괜찮은 일자리 아예 없었어. 직장 위치는 못 바꿔. 이 김에 다른 일을 도전해보는 건 어때? 지금 나보고 시댁 근처에서 살게 내 직업을 그만두란 얘기야? 아니, 나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 않지. 근데 다닐 회사가 없다며. 그럼 직업군 자체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나 평생 이 일 꿈꾸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일만 하고 살 거야. 중학교 때부터 이쪽 길만 걸었고 대학원까지 나왔어. 나한테 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잖아. 출퇴근 시간 긴 거 싫다며.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나 일하고 있고 엄마도 항상 우리 챙겨줄 텐데 그냥 직장 안 다니는 방법도 있네. 지금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야? 아, 당신이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니까 나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분명 얘기했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내 직업 소중하게 여기는 건 존중해 달라고. 존중을 안 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답이 없으니 그러지. 그냥 원래 집 구하려고 했던 위치에 구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 시댁 근처로 이사가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왜 거기 사는 게 내 직업보다 우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기왕이면 근처에서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가까운 데 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넌 도대체 나도 친정집 근처에 살면 좋겠지. 근데 왜 안 하겠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너와 내 삶, 직업, 행복 이런 게 중요하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 엄마도 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너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네 엄마하고 결혼하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식장 바꿔서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이젠 집 위치까지 네 엄마 맘대로 하자고? 개판이라니. 엄마 우리 생각해서 식장 바꾸자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해? 우리를 위했다면 1년 전부터 제대로 예약해놓은 식장 취소하고 본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었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안 했겠지. 급하게 예약해서 우리가 원했던 날짜 시간 다 포기하고 정한 거야. 하객 자리도 어머니 멋대로 늘린 거고. 그게 개판이 아니면 뭔데? 아니 우리 엄마는 그놈이 엄마 진짜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네. 그렇게 네 엄마만 따르고 네 엄마만 생각할 거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 다 때려치우라고. 이게 이렇게까지 언성 높이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다가 터진 거야. 연애 땐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결혼 준비 시작한 이후로 너 무슨 말 할 때마다 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바꾸자 그러더라? 후야,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우리가 아니고 너겠지. 야, 그냥 결혼하지 마. 다른 거 그냥 다 내가 취소하고 돈 손에 볼 테니까 식장은 네가 알아서 해. 네 엄마 때문에 바꾼 거니까 돈 다 못 돌려받아도 네 책임이잖아. 아니지. 식장 취소하기 싫은 거기서 네가 네 엄마하고 결혼하면 되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거보다 이런 것 때문에 파혼하자고? 엄마. 무슨 말을 해도 엄마만 찾는 너 때문에 파혼하는 거야. 그렇게 엄마 소중하면 둘이 살아. 이렇게 상관없는 남 끌어들여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잠깐, 어디 가? 나 한 번만 더 잡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여보, 야, 최시연, 가지 말라고. 11일 후. 얘기 다 끝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취소해서 돌이키지도 못해. 나 아직 예식 취소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예식장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소리가 하고 싶어? 아니, 난 아직 결혼을 포기 안 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결혼 너 혼자 해? 내가 싫다는데 무슨 수로 결혼해? 그래도 내가 왜 그랬는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뭘 말이야? 네가 그놈의 엄마만 계속 찾던 거 말이야? 응. 내가 말하기 부끄러워서 숨긴 게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기도 하고 그냥 네가 나보다 엄마가 소중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하고 둘이 살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나한테 뭘 얘기하겠다 그래. 나는 너도 정말로 사랑해. 엄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엄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같은 급이라서 다행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네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엄마를 신경 쓰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 진짜로 얘기 듣고도 마음 안 바뀌면 나도 포기할게. 그래. 차라리 네 말 좀 참고 들어준 뒤에 안 보는 게 편하겠다. 얘기해봐.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 후로 엄마는 계속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 특히 아빠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래서 아빠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는 고향에 살았는데 바다 근처였거든. 근데 그때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나가서 일을 했어. 그리고 아빠 만나기 전에 일하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고 같은 거야? 일단 첫 번째 사고는 그물에 딸려 들어가서 그대로 바다에 빠진 거. 15살에 일어난 일이야.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험하게 일했고 죽을 뻔한 이후로도 같은 일을 했어. 아빠를 만나서 일을 그만두고 도시에서 살게 됐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거기로 돌아갔지. 너하고 같이? 아니, 난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된다고 친척 집에 맡기고 엄마 혼자서. 가끔 전화할 때 엄마 목소리는 항상 괜찮으니까 난 엄마와 고향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아까 첫 번째 사고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이야? 응.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만 두 번도 죽을 뻔했어. 한 번은 비 오는데 혼자 나갔다가 배가 전복됐는데 가까스로 구출됐고 다른 건 그냥 그렇게 살아서 해야 되나. 자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하더라. 지금도 엄마는 고통받고 있어. 그런 얘긴 하나도 몰랐는데. 심지어 어머님 고향이 바다 근처라는 것도 엄마도 나도 이 얘기 꺼내는 거 싫어하거든. 아무튼 난 엄마의 회생을 먹고 자란 놈이야. 그래서 내 삶에서 엄마는 배제하는 게 어려워. 그게 당신한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울지 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해서 미안해. 나도 최소한 당신이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야 됐는데. 나야말로 너한테 내 마음을 다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근데 나 하나 키우겠다고 본인 삶을 희생하고 병과 싸우고 있는 엄마를 버리는 건 할 수가 없더라. 일단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럴 만한 사연이란 것도 이해해. 그러니까 나도 생각 정리 좀 하고 그 후에 얘기하자. 나 너 정말로 사랑해. 나도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려면 당신의 아픔이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결혼하자.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화내고 멋대로 돌아서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당신이 더 나를 떠나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내긴 싫었어. 무슨 사정인지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도 내가 정말로 당신의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을지는 조금만 고민해 볼게. 이해해 줄 수 있지?
응, 기다릴게. 6개월 후, 바람이 너무 기분 좋게 분다. 어제는 너무 세서 머리카락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는데 오늘은 딱 좋네. 바다 근처가 이렇게 바람이 센 줄은 몰랐네. 진짜 다르긴 하다. 당신은 외가에 자주 안 갔어? 이런 건 익숙할 줄 알았는데. 어? 에이, 그거는 지역마다 느낌 차이가 있지. 우리 엄마는 제주도는 아니어서. 아, 그랬구나. 하긴 당신이 제주도라고 얘기한 적은 없네. 사실 난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잘 기억도 안 나. 말했잖아. 난 친척 집에서 살면서 학교 다녔다고. 그럼 그 친척분들은 거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네. 기왕이면 결혼식 때 알려주지. 그분들 중 누군지 몰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분들은 나 도와줬던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왜? 그래도 오랜 기간 같이 살았다며. 아니, 나쁜 쪽으로 그런 건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라면서 고맙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늘 그러시거든.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말라고 나한테 당부하셨어. 그렇구나. 진짜 좋은 분들이네. 그래도 나중에 나한테 살짝 알려줘. 명절에 뭐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래. 내 친척들인데 당신이 더 신경 써주네. 당신 가족이 내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항상 고마운 거 알지? 우리 그렇게 서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겨내고 이렇게 결혼한 거 말이야.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게 기본이란 걸 배운 귀중한 시간이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대단한 거란 것 같네. 대단한 거 맞지. 당신이 용기 못 냈으면 오해하고 그대로 끝났을 거야. 그래서 난 무슨 일이든 당신에게 비밀은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고. 나도 그럴게, 진짜로. 이런 좋은 사람인데 놓칠 뻔했던 게 참 무섭다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 그 노력이 더 대단한 거야. 어? 저쪽 물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해녀분들이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머님이 제주도 출신인가 했던 거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가 먼저 생각나니까. 응? 왜? 지금 무슨 얘긴가 해서. 어머님 해녀 일 지금은 안 하시는 거잖아. 집에 계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물에 자주 들어갔다 나와서 평생 앓는 병이면 감압병일 테니까. 그래서 당신이 어머님 직업에 대해 정확히 설명 안 해도 알게 됐어. 당신이 그런 것까지 잘할 줄은 몰랐네. 그냥 쉴 때 인터넷에서 떠돌다 보면 별걸 다 배우게 되더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자존심이 세서 타인한테 그런 말투나 행동이 느껴지면 너무 싫어하더라. 절대 안 그러지. 예의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당신 키우느라 고생하신 걸 불쌍하게 보는 것도 이상해. 존경하는 게 맞지. 앞으로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무슨 의미야? 그냥 그 마음 안 바뀌었음 해서 그래. 이제 슬슬 들어가자. 춥다. 4일 후. 드디어 집이네. 여행도 좋지만 그래도 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 연애 초반에 고생 좀 했지. 주례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꽤 잘 나가잖아. 여행도 가고 공원 산책도 하고.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할 말이 있어. 그게 뭔데? 일단은 흥분하지 말고 얘기부터 들어줄 수 있지? 무섭게 왜 이래? 무슨 일인데? 꼭 차분히 들어주기야. 알았지? 일단 알았어. 다 듣고 나서 대답할게. 지금 우리 집에 엄마 와 있어. 뭐? 왜? 엄마 있는 자리에서 설명할게. 두 번 얘기하기는 내가 힘들어서. 잠시 후. 다녀왔니? 재미있는 일 있었고? 안녕하세요. 설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다들 있을 때 한 번에 설명하는 게 맞잖아. 그래도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그 먼저 들어와 있는 것부터 너무 이상하고 그럴 거 아니야. 멋대로 들어온 게 싫을 수도 있고. 싫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좀 놀란 것뿐이에요. 정말로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엄마는 오늘 몸 좀 괜찮고? 내 신혼여행 기간에 큰 변화는 없었어. 그럭저럭 괜찮아. 괜찮긴.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랑 똑같던 건 아프단 소리잖아.
견딜만해, 정말로. 이런 걸로 엄살 부리기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엄마 아직 젊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쨌든 아픈 사람인데 속은 골맞지. 진짜 속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아무튼 당신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 나한테? 사실 이번에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결과가 좋질 않았어. 이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천천히 해도 괜찮아. 병에 관한 얘기인데 쉽지 않을 거 알아. 그냥 내가 얘기하마. 신장 쪽이 아주 안 좋다더구나.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프신 정도가 쉽게 말하면 시한부지. 얼마 안 남은 거야. 신장 안 좋으면 혈액 투석하면서 약도 먹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 계획 잡아요. 대기도 오래 걸린다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가요, 우리. 아니,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네? 지금 의학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진 않다고 하네. 그냥 몇 달 혹은 며칠 더 사는 것뿐이래. 그리고 난 힘들게 연명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병원에 갇혀서 기계에 연결된 채 끝을 맞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머님 병으로 힘드셨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미안해. 많이 놀랐지? 내가 놀란 게 지금 문제겠어. 어머님 몸 상태가 훨씬 걱정이지. 엄마는 그냥 진통제 정도만 먹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 걱정인 건 엄마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집에 혼자 있던 거지.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어머님과 같이 있어도 되냐는 거였구나. 이 외엔 좋은 방법이 안 떠올랐어. 그리고 긴 시간도 아니란 핑계로 염치 없이 당신에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말하려 했고. 같이 산다고 하면 난 뭘 해드리면 될까? 글쎄. 엄마, 혹시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 난 그런 거 없다. 솔직히 신혼집에 얹혀 사는데 뭘 바라면 안 되지. 나 그냥 하루 종일 혼자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알았어. 나든 아내든 항상 퇴근하고 집에 서둘러 올게. 주말에도 집에 있고.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착한 며느리를 얻어서 참 다행이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2개월 후. 너 진짜로 별일 없는 거 맞지?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 음, 여기 카메라 좀 봐. 잘 찍혔네. 야, 이게 지금 네 얼굴인데 너라면 믿겠냐? 절대 안 믿겠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다 말해. 어디까지 숨기고 참고 살려고 그래? 원래는 친구들한테 별별 얘기 다 하던 애가 결혼할 때쯤 되니까 입을 딱 다물더라. 솔직히 좀 서운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리고 너희한테 숨기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해 남한테 얘기하면 흉보는 것만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 너 그 말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뭐가? 세상 모든 며느린 말이야. 욕이라도 친구들끼리 하면서 시댁과 계속 같이 사는 거야.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계속 같이 살겠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남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날 믿고 기대는 사람들이잖아. 그 믿음을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워. 그러는 넌 남편하고 어머니한테 기대고 도움받긴 해. 내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다 받아주다가 지금 지쳐서 그 꼴이 된 것 같은데? 신내림이라도 받았냐? 너보다 결혼 선배라 그냥 다 보이는 거야. 아무튼 자세히 얘기하기 싫으면 대충 상황만 설명해봐.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 상담을 받는 거라 생각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도 그냥 합리화해. 음, 일단 알았어. 날 위해서 하는 말일 테니까. 내가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거든. 시어머니가 불치병이고 시한부라고 남편이 살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네. 시어머니가 환자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끊임없이 불만을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가끔은 나한테 모욕적인 말도 해. 무슨 병 시험 보이길래 그렇게 기운이 넘쳐나? 신장 쪽이 안 좋다고 그러셨어.
투석이든 뭐든 병원은 다 싫다고 진통제만 먹고 있고. 어? 왜? 잠깐만. 시한부라고 말할 정도면 완전히 말기잖아. 근데 투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2달이나 겉으로 티나는 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낸다고? 말도 안 되는데? 알아. 남편하고 시어머니도 항상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는걸.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쪽 시한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서 하는 말이야. 얼굴색도 다르고 밥도 잘 못 먹고 기운도 없어. 치료나 투석 모두 포기해도 통증 조절하려고 호스피스 병원 입원하는 게 보통이야. 어머님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편하게 일상 보내고 싶다 그랬고 그러고 있는 중이야. 딱히 먹을 때 힘들어한 적 없고 얼굴색은 진짜로 멀쩡해. 사람 신체 기관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멀쩡할 리가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 속고 있는 것 같아. 3일 후.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잠이 안 오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어머님 상태는 시한부가 아니라는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고 정말로 거기서 말하는 증상 중 그 무엇도 어머님에게선 보이질 않네. 당신 자? 근데 본인 입으로 아프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의심해도 되는 걸까? 정말로 기적적으로 어머님이 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불편한 거라면. 엄청나게 인상 쓰고 자고 있네. 요즘 피곤하게 눈에 보이긴 했어. 설마 나보고 뭐라고 할리는 건 아니지? 어? 어머님이 갑자기 방에 왜 오신 거지? 부부 침실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서 항상 나보고 어머님 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엄마를 왜 뭐라고 해? 엄마 편했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데. 편하긴 해.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래도 아내한테 너무 뭐라 하고 들들 볶지 마. 그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얜 절대로 도망 못 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네가 죄책감 다 심어놨잖아. 그땐 그러려고 말한 거 아니야. 붙잡으려고 되는 대로 말하다 보니 그런 거지. 근데 얘도 참 웃겨. 네가 대충 지어낸 얘기 듣고 내 직업하고 병까지 알아냈잖아. 해년이 감압병이니 알아서 설정까지 짜주고 말이야. 덕분에 급하게 공부했네. 지금 보면 딱히 공부할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 의심하면 그 사람만 나쁜 거 아니니? 엄마가 워낙 연기를 잘하더라. 진짜로 어디 아파서 짜증내는 느낌이던데? 근데 우리가 실수를 좀 했어. 신장으로 시험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 겉으로 무조건 티나고 병원 도움 안 받으면 한 달 이내 사망이라던데. 지금 아내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닐걸? 엄마가 아픈 티가 안 나는 것조차 그냥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니까 네가 다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안 헤어지려고 엄마가 아프다고 말한 게 쟤한텐 제대로 먹힌 거지. 그때 생긴 죄책감이 이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의심을 못하는 거고. 누가 보면 내가 계획범죄라도 저지르는 줄 알겠다. 헤어지지 않으려고 말한 건 우발적이지. 하지만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시한부 핑계를 댄 건 서로 의논하고 결정했으니 결론적으로는 계획범죄가 맞아. 아이, 범죄라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된 거잖아. 뭐 우리 둘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네가 설득했던 것처럼 널 뺏어간 게 아니고 내 수발될 사람으로 취급하니 나쁘지 않다. 이게 다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아들의 마음이랍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지. 엄마 말대로 도망갈 생각도 못하는 건 맞는데 조금만 덜 구박하면 안 돼? 이제 와서 네 아내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 아니고 도망가면 우리 둘 다 손해라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이게 다 무슨 세상에 여태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전부 다? 일주일 후. 어쩐 일로 평일인데 출근을 안 하고 있니? 어제 늦게 들어왔더니 남편이랑 어머님 전부 자고 있어서 말을 못했어요. 한 달 정도 쉬는데 제가 쉬는 동안 어머님 많이 도와드리려고요. 회사를 그렇게 오래 쉬어도 돼? 연차가 너무 남더라고요. 휴가하고 이어붙여서 전부 썼어요. 어머님이 겉으론 티가 안 나도 많이 아프신 상태잖아요. 그러니 며느리 노릇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내가 원래 통증을 잘 참아. 감압병이 워낙 고통스러워서 다른 통증에 둔해지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치. 그거 정말 아프거든. 어머님은 그럼 언제까지 물질하신 건가요? 응? 물질? 네. 남편 대학까지 보냈다고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아, 해녀일 말이니? 아들 결혼 얘기 나왔을 때 그만뒀지. 이제 또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보통은 물질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머님 동네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거야 다 동네마다 다르니까 우리는 그냥 해녀일이라고 했어. 남편은 어머님이 감화병 때문에 계속 고통받았다던데 감화병 자체는 길게 가는 증상은 좀 아니더라고요. 혹시 감화병 후유증 같은 걸 말씀하신 걸까요? 그지? 두통이 만성이 되는지 계속 있더라. 그래도 그 외에 다른 증상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잘못하면 청력이 손실되거나 감각 이상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기적을 부르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운이 좋은 편이지. 그래도 기적이 이어지려면 노력돼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어머님하고 오래 지내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요. 됐어. 난 지금이 좋아. 어차피 죽을 텐데 노력을 왜 해?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마음 깊이 아들을 사랑하는 걸 잘 알아요. 어머님이 막 살다가 빨리 떠나시면 아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어요? 막 살다니? 그건 말이 좀 그렇지 않나? 제가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전 치료를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조금만 신경 쓰자는 얘기였어요. 통증 조절도 하면 좋잖아요? 난 통증 있어도 상관없어. 네 말대로 통증이 둔해서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시한분일 정도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고 음식 소화조차 힘들다는 거 이제 저 다 알아요, 어머님. 괜히 참지 마시고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요. 네? 아유, 아유, 뭘 또. 얘 그렇게까지 날 생각하고 있다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 최대한 편하게 살고 싶단다. 그건 알지? 네, 알죠.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1개월 후. 사는 거 확실해? 세상 모르고 자. 거기다 좀 웃고 있는 거 보니 재밌는 꿈이라도 꾸나? 팔자 좋네. 진짜 내가 혈압 때문에 시한부댕이 생겼어. 쉿! 소리 꺼진 지르면 안 되지. 아님 거실 나갈래? 됐어. 아들 피곤할 텐데 여기서 얘기해. 괜히 일어나지 말고. 고마워. 나도 요즘 너무 힘들더라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술을 쓴 건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잖아. 엄마 덕분에 나도 식사 제한돼서 죽을 것 같아. 너 회사에서 점심 먹잖아. 난 가끔 밖에 나가서 밥 먹어도 식단 사진 찍어서 보내려고 메시지 와. 한 달 내내 내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어. 몰라라도 먹지 그랬어. 아내 출근했을 때 현금 쓰면 모를 거 아니야. 점심에 와서 내 식사 준비하고 집에 쓰레기통까지 다 검사하고 가. 밖에서 먹는 것도 들키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시도도 못하겠다. 조금 안 들어간 음식에 고기도 못 먹는다니. 엄마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식단이네. 그놈의 풀들 지겨워 죽겠어. 아휴, 거기다 달걀은 아예 못 먹게. 굳이 먹고 싶으면 노른자 빼고 먹으라 그러고. 노른자에 인이 많아서 신장에 치명적이래나 뭐래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삶은 달걀인데 그걸 못 먹고 있으니 힘들긴 하겠네. 삶은 달걀뿐이겠니. 달걀 요리는 다 좋아하는데 안 된대잖아. 거기다 자꾸 어머님 소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머님 소화 쉬우시라고 뭐 이런 소리만 하니까 요즘 진짜로 밥 먹기만 하는 것도 속 불편하고 토할 것 같아.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됐어. 저 사람 헌신적인 성격이야. 지난달까지 엄마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던 게 이상했을 정도니까. 그래. 그래서 네가 결혼한 거잖아. 날 모시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나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난 뭐 아닌 줄 알아. 엄마가 엄마 수발 들어줄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었는데 심지어 중간에 실패한 걸 겨우 붙들어서 결혼한 거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정도야.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엄마 때문에 이런 결정한 거잖아. 그럼 나보고 계속 이렇게 살라고? 어디서 자꾸 병에 대한 자료 가져와서 식단 정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행동도 제약해. 거기다 자꾸 증상 같은 거 물어봐서 내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수준이야. 이게 즐겁게 사는 거를 생각해. 그럼 그냥 아내한테 말해. 통증 있어도 되고 앞으로 살 날 짧아도 되니까 엄마 좀 냅두라고.
나 병원도 안 가면 이 정도 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아니면 힘들 거라고 얘기하잖아. 거기다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죽으면 아들이 죄책감 느낄 거래. 거기서 내가 어떻게 안 하겠다고 말하니? 그럼 네가 좀 대신 말해주든가. 나보고 엄마 빨리 죽어도 되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가능할 거라고? 그래, 너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이거 다 엄마가 시작한 일이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냥 도망치면 난 어떡하라고. 지안 부르더니 계속 엄마 살아있으면 난 뭐가 돼. 그럼 같은 집에 있을 땐 계속 살아있어도 되고, 적어도 본인이 챙겨주니까 이 기적이 이어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나보고 그러니까 네 아내가 계속 착각하고 살 수 있게 협조하란 말이야?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신장이 아프다고 정한 거야. 이 시기에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대잖아. 차라리 좀 치료가 가능한 병을 얘기하던가. 시한부인데 입원 안에 있는 병 찾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니?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얘기 듣고 공부 좀 미리 해놨으면 됐겠네. 엄마가 원하는 수발 들어줄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는 거야. 나하고 살고 싶어서 이러자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가장 힘든 건 나야. 근데 네가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야? 잠시 후. 이 정도로 소란스러운데 안 일어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일어났어요. 자는데 너무 시끄러웠지. 미안해. 근데 언제 깬 거야? 세상 모르고 자는 거 보니 팔자 좋다고 할 때부터 처음부터 일어나 있었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매번 방에 와서 얘기해? 거실이나 어머님 방에 가서 얘기하기 편하잖아. 나 들으면 어쩌려고 이러는데? 아님 듣길 바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건 어쩌다 보니까 아들 편하게 쉬었으면서 내가 이쪽 방으로 온 거란다. 앞으로 안 그러마.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다니까 지금 와서 그게 뭔 소용이에요. 우리가 방금 나눈 대화들 그거 그냥 다 얘기한 거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다 몰입해서 감정이 좀 격해진 거고. 무슨 소리야? 지금이 진심이고 평소 모습이 연기잖아. 아니 절대로. 내가 왜 당신을 속이겠어 안 그래? 가끔 엄마하고 이런 식으로 상한 것처럼 놀고 그래. 진짜 장난일 뿐이야. 변명한 방 궁색하다. 정말 당신이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건 진짜 끝났어. 나도 오늘 한 얘기 다 알고 산 지 한 달 넘었으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한다고 내 머리에 있는 정보가 없어지진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첫 만남부터 모든 게 다 애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건 좀 충격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예,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아들 결혼 지키려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답이 이거잖아요. 정말로 난 순수하게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 그럼 아들이 결혼 안 하고 둘이 살았으면 그만 아닌가요? 수발 들어줄 사람 필요해서 그랬다면서요. 다 들었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지? 그럼 우리한테 한 행동들도 다 알고서 한 거야? 나만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그쪽들 연기하느라 아등바등하는데 안쓰러워서 좀 봐준 것도 있고. 너는 봐준다면서 날 통제하려고 들었니? 절 맘대로 쓰고 싶어서 이런저런 수를 쓴 건 그쪽이 먼저잖아요. 뭐 그게 수를 쓴 거라고 보기엔 하나같이 멍청한 짓뿐이지만요. 엄마가 아프니까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 도와줬잖아. 네 엄마가 아프단 연기에 맞장구 쳐줬으니 도와준 거지. 너 일부러 나 괴롭혔어? 제가요? 전 어머니 아픈 게 거짓말이라 해도 몸에 해가 될 짓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사는 것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건 호의에 가깝죠. 밥 한 끼 내 맘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너한텐 호의니? 모자가 쌍으로 쓰레기 식단을 먹으니까 교정 좀 해준 거죠. 뭐 남편은 밖에서 제멋대로 하고 다녔으니 별 소용 없었지만요. 너 때문에 없던 위장병까지 생겼어.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약 먹으리더라. 마침 제 식단이 위험에 정말 좋은 거였네요. 단백질 제한하고 부드러운 거 먹고. 그 식단 꾸역꾸역 먹여서 생긴 위험인데 그게 할 말이니? 병도 주고 밥도 줬으니 일단 본전은 줬고요. 아이고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멍청하고 순박한 여자 데려온다더니 너 눈이 삐었니? 이게 순해? 순박해! 왜 그래요 남편한테? 둘이 저한테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전 그런 사람이 맞아서요. 아들은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골랐는데 엄마가 다 망친 거죠. 무슨 제발 나한테 좀 그만 뭐라 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오죽하면 아내가 지금 내 편을 들 것 같아. 내가 뭘 했다 그래? 너야말로 내가 다 키웠으니 효도하고 싶다 얘기했잖아. 일단 나 딱히 네 편을 들고 싶진 않은데 사실만을 얘기한 거지. 난 지금 둘 다 싫어. 얼른 이혼하고 위자료나 받고 둘 다 사기꾼이라고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이지. 아이, 그건 절대 안 돼. 왜요? 저 다음으로 또 누군가한테 이 사기를 도전해보려고요? 나 이제 절대 협력 안 할 거야. 뭘 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내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아? 지금 싸울 때 아니야. 우리 둘이 싸우라고. 얘가 지금 계속 유도하는데 멍청이 왜 그걸 당하고 있어? 모를 줄 알았는데 들켰네. 아무튼 자료도 있어서 이혼하면 위자료가 보통은 아닐 거예요. 이게 또 사기까지 걸치고 있어서 판이 커지더라고요. 자료라니? 아까 얘기했잖아. 거실이나 어머님 방에 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고. 방에 들어와서 떠들 때마다 전부 녹음해놨는데? 이런 미친. 딱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지? 내가 생각해도 완벽한 것 같긴 해. 너도 나 괴롭혔잖아. 다시 말씀드릴까요? 병도 주고 밥도 줬으니 전 나쁜 짓 안 했다니까요? 근데 식탐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몰라. 원래는 이것저것 계획했는데 밥 하나로 미쳐 날뛰어서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엄마한테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 지금 그게 할 말이니? 아까부터 자꾸 꼬리 자르려고 하는데 너도 공범이야. 자기도 엄마한테 당한 것처럼 울고 있어. 같이 일구매놓고서 말이야. 난 이러고 싶지 않았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근데 엄마가 자꾸 괜찮은 여자 데려와서 셋이 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 거야. 나 미쳤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며느리 있으면 나 안 괴롭힌다며. 근데 엄마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나도 엄마 감당 못하겠다고. 아무 죄 없는 난 몇 달 동안 당하고 살았는데 넌 고작 한 달 버티니? 내가 너를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자꾸 해녀 얘기하니까 자기가 진짜 해녀 일이라도 안 줄어네. 여태까지 일 한 번 안 하고 아빠 유산 야금야금 쓰고 살면서 뭐가 어려웠는데? 널 나 혼자 키우는 자체가 힘들었다고. 아이, 뭐 싸울 거면 계속 싸우시고요. 전 증거자료 제출하면서 이혼 준비할게요. 설마 여기서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 엄마 덕분에 나 이혼남 돼서 참 좋겠네.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진짜 애매하게 구네. 아, 맞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야 될 얘기가 하나 있긴 해요.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할 얘기가 있다고? 네, 이건 좀 미안해서요. 미안하다고? 어머님 식단 정하던 거 말이에요. 제가 자료 찾다가 좀 실수했거든요. 사람 신장 관리하는 식단이 아니고 동물 신장 관리하는 식당이었어요. 어쩐지 달걀도 못 먹게 하고 저염이 아닌 무염으로 요리하라 그러더라. 암튼 미안해요 그건. 저게 진짜 끝까지 사람 우롱하고 있어. 예, 달걀 많이 드시고 다시 쓰레기 식단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두 분 마저 싸우시고요. 파혼하려고 했을 땐 저 남편이 단순한 마마보이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면서 불쌍한 척하니 마음이 흔들렸고요. 덕분에 멍청한 결정을 했죠. 신혼 2달 내내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어요. 식탁에 반찬 하나부터 바닥에 떨어진 제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 그런데도 전 남편과 시모가 계속 힘들게 살았고 아픈 사람이란 소리를 반복하니 점점 불만 하나 피어나지 못하고 욕을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 친구한테 털어놓지 않았다면 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어울려줬겠죠. 세뇌는 멍청한 사람이나 당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쓸 거라 생각했는데 반복된 말과 행동만으로도 내 의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이란 걸 깨닫고 나니 이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수 아닌 복수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만큼 시모와 전 남편의 생활 전부를 지시하고 감시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느껴보려고요. 그 후에 무사히 이혼했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심리상담도 몇 번 받았고요. 그 모자는 평생 붙어 살 것처럼 굴더니 이혼 이후로는 완전히 돌아섰던데요. 사실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긴 해요. 시모는 유산이 거의 다 떨어졌고 전 남편은 여전히 변변치 못한 직장만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